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 사주는 월간이 태양이요. 태양이요. 태양은 만물을 키우는 아이기 때문에 무더위만 안 되면 됩니다. 근데 무더위가 되는 조건은 뭐다? 지지가 뜨거우면 무더위가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여름일 때 엄청 뜨거운 거. 여름일 때. 여름 중에서도 사화는 괜찮아요. 근데 애초에 병사라는 글자는 없어요. 병호는 있어도 병사라는 글자는 없기 때문에 상관도 없지만 어쨌든 뜨겁지만 않으면 돼요. 뜨겁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래서 뭐 오화나 지지나 이런 거가 오화나 미토가 지지로만 안 오면은 빛입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지금? 오화나 미토가 아니죠. 인목이죠. 그럼 빛이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는 않고 심지어 경화인데 뭐한데요? 경화는 뭐가 필요하냐면 경화는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경화는 가장 좋은 거는 지지랑 잘 논지만 보면 돼요. 지지랑 잘 논지. 인목이네요. 나무와 태양 어때요? 그냥 듣기만 해도 좋죠? 좋아요. 좋아. 나쁠 게 있냐고요? 좋아요.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물. 물이 어딨죠? 여기 또 있네요. 물 여기 있네요. 여기 물이 있어요. 야, 이거 좋네요. 그럼 이 사주는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태양도 있고, 네. 이 사주는 다 좋아요. 근데 안 좋은 점 하나 있긴 해요, 솔직히. 태양과 비의 조합은 어떨까? 애매하죠. 이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본인이 아무리 직업적으로는 진짜 잘 됐는데 직업과 본인은 맞는 건 아니에요. 태양과 비니까 서로 맞지가 않아요. 직업적으로는 진짜 최상이에요. 이 인목이랑 병화랑 둘이 잘 지내요. 아주 잘 지내고 물까지 있어요. 심지어 토도 옆에 있긴 해요. 힘이 약할 뿐. 토가 여기 있어요. 힘이 약할 뿐이지 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글자에서 요 글자를 열심히만 살려서 하면은 문제를 해서도 안 해요. 직업적으로.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본인은 잘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병화니까 유명해질 직업을 할 거예요. 나중에 유명해지는 거가 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이런 것도 있지만 장사도 있을 수도 있고 작가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인기로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럴수록 좀 숨고 싶은데 유명해지니까 자기가 좀 싫은 거죠. 그런 케이스예요. 이 사주는 좋은 케이스인데 본인과 얘만 안 맞는다. 그게 문제다. 뭐 딱히 필요한 글자는 없습니다. 굳이 따르자면 토가 필요할 텐데, 예. 그리고 굳이 안 좋은 시기는 뭐냐? 오화랑 미토가 들어올 때가 안 좋아요. 왜 오화랑 미토가 안 좋냐? 얘가 뜨거워져서. 오화랑 미토만 안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 이런 거 오거나 오화, 경호 이런 거 오면 안 돼요. 마지막 한 분, 선생님. 월주 임자요? 임자. 네? 현주 임신. 이 물바다 뭔데? 갑자 여기도 진짜. 자 그다음에 연주. 시주. 기사. 끝까지 막지 못하네. 자 잠깐만 이게 다 검정으로 쓰긴 했는데 여러분 그냥 수를 봐봐요. 수가 얼마나 많지? 수 파티예요. 여기 지금 워터밤이요. 수 4개요. 예수 아니네요. 금수행수요. 네, 이게 무슨 수파티야. 난리가 났죠, 아주. 난리가 났네요. 풀파티가 열렸어. 어디 났지? 자, 이 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 여러분 그냥 월주로만 봤을 때 수 흐를까 안 흐를까요? 월주만 봤을 때 임자 그냥 얼음이에요. 자수는 얼음이에요. 흐를까 안 흐를까요? 안 흘러요. 예, 안 흘러요. 심지어 나이스. 나 오늘 왜 그럴까? 오랜만에 잘 자고 왔는데 저 3달 만에 처음으로 쉬고 왔는데 왜 그럴까? 하여튼 제가 정신사나워. 제가 병화가 세서 그래요. 자, 노무스 얘는 임장을 봤을 때는 빵빵 얼어붙어 있는 얼음이에요. 심지어 왜요? 겨울이잖아요. 얼어붙어 있어요. 그냥 호수가 얼었어요. 호수인 게 얼었어요. 근데 여기 흐르긴 해요. 흐를 수 있을까? 빵빵 얼어 있는데 선생님 사주가 우리 중에 제일 힘드네요. 쉽지 않네요. 제일 쉽지 않아요. 솔직히 다 필요 없네요. 수마 없애. 우리 수마 없애요. 수마 없앱시다. 수 없애는 글자 뭐가 있을까? 수를 막는 글자. 또 뭐가 있을까? 나무. 좋아. 끝. 오케이, 그거면 돼요. 자, 그럼 최악의 상황은 뭘까요? 경신이요. 왜요? 경신은 금생수 진짜 제대로 하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선생님한테 경신 오면 되게 잘 풀다 해서 수행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13살에 경신이 왔고 그래서 문제는 이게 해결하고 지나간 케이스가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그럼 반대로 경신 오면 최악인데 혹시 경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경신 와요 안 와요 선생님? 그 숫자 때문에 모르겠으면 앞뒤로 옆에 분은 앞뒤로 물어줘야 돼요. 흰색. 그나마 신금이 경신으로 오는 건 아니고 여기 왔구나. 어릴 때 죽도록 고생 안 해? 선생님 제가 사랑하고 모르지만 화이팅 할게요. 사주가 틀릴 수도 있잖아. 네, 일단은 그래요. 자, 이 사주 지금 근데 이 사주의 지금 시기가 무슨 시기인지 봤더니요. 신이래요. 무신이 와 있어요. 이 사주에 무신. 애매해요. 애매해요. 무토가 와서 좋은데 신금이 와서 애매해요. 자, 이제 그러면 말해볼게요. 자,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뭐냐면 조금 어려울 텐데 이 사주는 그냥 다 필요 없이 수만 해결하면 일단 다행이에요. 수만 해결합시다가 문제예요. 수를 해결해야 되는데 수를 해결하는 글자는 아까 말한 대로 토랑 나무예요. 화는 애매해요. 화는 이거 못 막아요. 왜냐면 수국화 공격당하는 입장이고 물을 조금 증발시킬 수는 있는데 공격당하는 입장이라 이걸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다 먹어치워버릴 거대한 나무나 거대한 땅에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그럼 이 글자에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무토랑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가 있어요. 둘 중에서 저거 잘 막을 글자 뭘까요? 무토랑 기토 중에. 무토는 산, 기토는 흙이에요. 무토, 기토는 흙이에요. 물 온다고 뭐 거대한 호수에 흙 뿌린다고 뭐 되겠어요? 야, 거대한 얼음의 호수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흙으로 막아볼까? 모래성 쌓아볼까? 이거 저 쓸모없잖아요. 산이 필요해요. 거대한 땅. 얘가 일단 필요해요. 기토는 쓸모없어요. 오로지 무토. 이거 솔직히 쉬운 사실 그냥 수만 해결하면 되니까. 무토. 두 번째, 무토인 건 알겠고 금은 오면 안 된다고 했죠. 금은 오면 안 돼요. 수는요? 수도 물이 늘어나는 거니까 안 돼요. 얘네처럼 안 되고 화는 오면 좋은데 힘이 부족이에요. 힘 부족. 화는 힘 부족. 예. 그러면은 목만 짚고 오면 되고 목도 두 가지가 있죠. 간목이랑 을목. 꽃이랑 나무 중에서 어떤 게 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오늘 나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꽃은 물 필요 없다는 거 기억나시죠? 얘는 안 돼요. 예. 그래서 간목과 무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 자, 지지예요. 여러분 지지에서도 우리 이미 알겠네요. 무조건 나무가 좋다는 거.
근데 이 지지에서도 잘 봐봐요. 이 지장간이라는 아이가 뭐냐면 지지 안에는 실제로는요 지지는 요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천간 몇 글자가 조합된 게 지지예요. 천간 글자 세 가지가 조합된 두 가지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지지입니다. 지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천간 여러 글자가 합쳐진 게 실제로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 무토랑 간목이 있죠. 무토 간목이 있죠. 심지어 병화예요. 무토 간목이요. 얘 괜찮아 보이죠? 괜찮지 않아요? 물 먹기에? 무토랑 간목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아까 저기서 말했잖아요. 무토랑 간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죠. 그러니까 지지로 인목이 왔을 때 이게 더 좋아요. 이거 우리 첫 시간에 그냥 쓱 하고 지나갔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사진 찍으셨어요. 첫 시간에. 그때 첫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이 지금 사진 찍으시고 지지에는 숨겨져 있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뭐가 숨겨져 있는데요? 천간 글자들이 숨겨져서 합쳐졌어요. 지지는 이 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천간 글자들이 합쳐진 게 지지고 그리고 숫자 뭔데요? 30일 기준으로 7일 동안은 이렇게 산다, 7일 이렇게 산다, 16일 이렇게 산다인데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숫자 제일 큰 애가 제일 힘이 센 거예요. 인목에서 힘이 제일 센 건 간목이다. 그래서 인목은 목인 거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냥 딱 하나 마시면 돼요. 인목은 물 빨아먹는 기계입니다. 물 많은 사주한테 인목이 최강이에요. 그럼 반대로 물 없는 사주한테 인목이 제일 별로예요. 인목이 제일 별로. 인목 진토가 제일 별로예요. 선생님 작년에 쉽지 않았겠는데? 좋았나요? 갑진년이라. 1년짜리라서 세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봐봐요. 얘네는 묘목이 온다고 해서 쓸모가 있을까? 묘목 왔는데 간목 힘은 조금밖에 없고 을목 힘은 훨씬 세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묘목하고 그렇게까지 도움 되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못 찍었구나. 죄송해요. 이게 첫 시간에 사진 못 찍으시면 다 찍으시면 되고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일단 기토는 빼버려요. 기토가 아래에 무토 기토 있죠. 그 중에서 그럼 미토랑 추토는 빼버려요. 자, 얘랑 얘가 무토 스타일이에요. 얘랑 얘가 무토 스타일. 그래서 얘가 물을 아주 빨아먹는 기계거든요. 얘 물을 아주 빨아먹고요. 얘도 물을 아주 잘 막아요. 그래서 진토, 술토. 왜? 무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은 혹시나 남의 사주 볼 때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웠잖아요. 그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해 보면 수가 넘쳐요. 수가 넘치게 해요. 얘까지. 수가 대폭발하고 있어요. 수가 넘쳐요. 수를 막아야 돼요. 수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다 어느 정도 알아요. 수가 넘친데 그러면은 막아버릴 수 있는 토나 막아버릴 수 있는 목이 오면 되겠네. 토나 목이 오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와야 될까? 무토랑 기토 중에 뭐가 오면 될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외우지 못해서 생각해보면 산과 흙이래. 흙으로 못 막을 거 알잖아요. 산을 막으면 돼요. 나무래. 꽃이랑 나무가 있대. 꽃으로 물 먹을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나무를 보면 되네. 요거까지만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돼요. 근데 지지는 의미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지지 의미 복잡할 때 이 안에 무슨 글자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 안에 무슨 글자 있는지. 그런데 우리 기토 쓸모 없는 거 봤는데 여기 둘 다 기토네? 쓸모 없겠네. 여기 무토네? 그럼 요거랑 요거 오면 되겠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좋은 사주는 이 글자를 해결해주는 글자가 뭔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끝? 근데 이제 어려울 테니까 이따가 이야기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네. 저한테 뭐든지 물어보셔도 되고 우리 다른 거 사서 한번 봐주셔도 되고 자, 오늘 그럼 이걸로 끝인가요? 이제 마지막 이론 한번 넘어갈게요. 마지막 이론이요. 이제 이게 마지막 이론입니다. 이거 한 2-30분 하면 끝나요. 30분? 예. 조금 늦게 끝나면 죄송한데 다들 너무 늦어가지고 수업이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컴퓨터 연결 늦어서 좀
도대체 어디다가 던져볼 거지? 이 병화의 비율 문제. 병화가 너무 세면요 집중력이 떨어져. 자, 여기 뭔데요 할 텐데 여러분 설명 듣고서 저거 찍으세요. 자, 설명 듣고서 찍어볼게요. 뭐냐면 비견겁제라는 애가 있어요. 비견겁제 뭐냐면 여러분 사주표를 보면은 여러분 천간과 지지 근처 위아래 그 엎었죠. 그 위아래 비견겁제 식신상관 정인편인 정제편지 정관편관 그런 게 있죠. 있죠. 이제 그거를 설명해 줄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몰랐었기 때문에 알려줄 건데 첫 번째 비견겁제가 써 있으신 분들은 뭐냐면 내 일간과 똑같은 색깔이 있는 글자한테 비견겁제가 써 있어요. 내 일간과 똑같은 글자, 똑같은 색깔한테. 저는 똑같은 색깔 없는데 하는 거는 대운에 가보세요. 그럼 대운 쪽에 있을걸요? 대운에도 있죠. 대운에도 똑같은 색깔이면 비견겁제 있죠. 있네. 못 찾겠다. 손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 찾으셨나요? 오케이. 비견이 뭔데? 나랑 똑같은 색, 똑같은 글자. 지지까지 똑같은, 지지에 여러 글자 숨어있다 했죠. 그런데 나랑 그 지지 안에 있는 글자 중에 그 지지 세 글자 중에서 제일 힘이 센 글자가 1견과 똑같으면 역시 비견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비견이 있으면요 같은 글자라서 어깨를 같이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나 동료나 형제 등을 의미하고요. 아니면은 내가 워낙 주체성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내 주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필요 없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목이니까 목으로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자. 여기가 일간이고 여기가 일간이고 여기가 월지 보이시죠? 제가 자꾸 선생님 앞을 막아서 여기가 월간 월지에 비견이 있다. 동업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경우. 왜요? 친구, 동료, 형제잖아요. 동업할 수도 있어요. 친구나 누구나랑 동업할 수 있어요. 월지가 비견이. 이해되실까요? 특히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내가 수다. 내가 수인데 여기도 수다. 그러면 뭐예요? 수가 감수성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막 그런 사람 있죠. 무슨 용감한 형제들처럼 내 형제랑 예술적인 의도를 같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빛이 있다고 칠게요. 비견 같은 빛인데 여기에 비견에 같은 빛이 있어요. 빛이 인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장사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친구랑 장사 동업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비견은 그런 겁니다. 친구나 동료나 형제들과 같이 일을 한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돼요. 뭐냐면 내가 워낙 주체성이 세서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정체성대로 하고 싶다도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비견이 솔직히 제가 해석하기 어려워요. 비견은 그렇고요. 겁제 경쟁자 대가 배신 전투입니다. 네. 겁제가 뭔데요? 같은 색깔인데 다른 글자. 예를 들어 갑목이면 겁제는 누구냐? 을목이요. 같은 색이요. 같은 목이요. 다른 글자. 내가 경금이야. 그럼 겁제는 신금이야. 내가 병화야. 내 겁제는 정화예요. 정화랑 병화가 서로 겁제. 임수랑 비수가 서로 겁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정화가 일간이신 분들은 내년에 병화년이니까 내년이 겁제년입니다. 반대로 내가 병화인 사람들은요. 내년에 지지가 겁제일 겁니다. 어쨌든 겁제라는 것은 같은 색인데 같은 목이거나 그런데 다른 글자입니다. 그게 겁제예요. 이해되셨죠? 겁제가 뭔지? 네. 나는 목인데 쟤도 목이야. 근데 우리 둘은 달라. 대결하고 싶어. 이기고 싶어. 목의 1인자는 내가 되고 싶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야? 경쟁하고 싸워요. 겁제가 돼서 들어오면 경쟁 구도예요. 무조건 경쟁 구도예요.
근데 그럼 그게 나쁜 거 아닌가라고 하실 텐데 이런 느낌입니다. 경쟁을 하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려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서 좋은 의미로 바꿀 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경쟁 때문에 피곤한데 누구보다 노력하는 시기, 부지런한 시기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월지가 겁재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월지가 겁재이신 분들은요. 월지가 겁재이신 분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되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되게 부지런하게 산다. 월간이 겁재이신 분들은 그럼 뭐냐면 부지런하게 산다가 아니라 뭐냐면요. 경쟁하는 일을 한다. 여기는 경쟁심이 있어서 부지런하다면요. 여기는 정말 경쟁하는 업무 자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겁재가 실은 좋지 않아. 딱 하나 좋은 겁재가 뭐지? 딱 하나 좋은 겁재가 관목과 을목인데 걔네 빼고는 다 안 좋아요. 관목과 을목도 스트레스는 진짜 있는 대로 받아요. 그래도 걔네는 좋아요. 근데 그냥 겁재는 안 좋아요. 솔직히 웬만하면 안 좋아요. 다만 대신 장점은 있어요. 되게 부지런해져요. 그래서 변화의 시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되게 부지런하게 나를 성장시키고 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변화가 오전부터. 자, 어쨌든 비경겁제 그거요.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사주에 겁재 있으신 분들은 피곤합니다. 정신적으로. 식신상관입니다. 식신상관. 여러분 여기 이거 제가 그린 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여기 일간이라고 칠게요. 일간이요. 일간과 같으니까 비경겁제고요. 일간이 생해주는 거예요. 일간이 생해주는 거예요. 일간이 생해주면 식신상관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수야. 그럼 목이 식신상관일걸요? 내가 금이야. 그러면은 금생수, 수가 식신상관. 그런 식이에요. 일간에서 생해주는 게 식신상관이에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나랑 같은 어쨌든 식신과 상관이 있는데 뭐 저 일간이생 같은 음양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넘어가세요. 그냥 생한다만 다 기억하세요. 이게 원래 이론이긴 한데 어려우실 텐데 이것만 생각하세요. 생해준다. 생해주면은 무조건 생해주면 식신상관이라고 알고 싶으세요. 식신은 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 직업적으로 월지에 식신이 있는 분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돼요. 회사들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표현해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식신하시는 분들은 표현력이 뛰어난 직업도 많이 하고요. 표현력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추진해 가요. 추진력이 있어요. 식신들은. 네. 옛날에는요. 식신을 최고로 좋은 거라 했어요. 뭐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식신이 강하신 분들은 회사를 많이 바꾸고 그래요. 왜요? 자기 스타일 안 맞으니까. 우리가 요즘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또 자기 스타일 강한 사람도 안 맞잖아요. 식신이 강한 사람들은 회사를 때려칩니다. 이해됐죠? 상관입니다. 상관.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사주에서 제일 최악으로 봐요. 실제 그 옛날 사람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4차 산업 때문에 너무 좋은 글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의적이에요. 옛날에는 왕의 말을 듣고 법을 규칙을 들어야겠고 뻔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되게 싫어했어요. 얘가 뭔데요? 지 멋대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애예요. 얘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싶으면 얘는 세상까지 바꾸고 싶은 애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입니다. 상관이 있으면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보자면 자, 식신을 한다라고 치면요. 여러분 잠시만요. 월지에 식신인 사람들은요. 표현을 하거나 뭘 이끌거나 뭐 이런 식의 스타일을 하면 좋습니다. 이끌거나 아니면 지멋대로 하는 건 제일 좋은 직업이에요. 만약에 월간이 식신이다. 표현력이 뛰어난 직업을 하면 됩니다. 강사나 뭐나 이런 것처럼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들 하면 돼요. 표현력이 있어야 되는 직업. 아니면 심지어 운동선수나 예술가도 있어요. 운동이나 예술도요? 표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상관이면 솔직히 회사 다니기 쉽진 않아요. 제가 상관이면 저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월지가 상관이라 창의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존의 패턴이 아닌 되게 창의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
실은요, 여러분 지금 사주 저한테 배우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사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한 두세 명밖에 없어요. 원래 되게 외우는 식으로만 가르쳐요. 근데 외워서 하면 다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 절대 그렇게 가르치기 싫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주공사를 20명을 하면 20명한테 배웠어요. 한 달마다. 그래서 제대로 가르친 사람 찾아서 가서 배웠거든요. 저는 현재 상태로 사주 가르치는 다 없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저가 왜 그러냐? 상관 때문에 그래요. 개성이 있지만 세상이 현재 정해진 방식이 잘못됐다 생각해서 바꾸고 싶어서. 근데 다만 문제점, 상관 있는 분들은 가끔 개성이 세서 남들이 A라고 할 때 B를 외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기 쉽지 않은 사주. 홍보, 영업, 화술 뛰어납니다. 월지에 있으면 개성 있게 뭘 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고, 월간에 있으면 홍보나 영업이나 화술 쪽이라면 되게 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얘 공부도 되게 잘해요. 식신은 공부 진짜 잘해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을목의 식신이다. 을목의 식신은 월입니다. 만약에 청간에. 그러면 이분들은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공부라고요. 간목의 식신이다. 월간이. 그러면요 학문적인 공부를 진짜 하는 교수님 될 수 있어요. 왜냐? 목은 공부니까. 이해됐죠? 자, 그럼 상관이라고 치고 만약에 천간이다. 그러면은 역시 홍보, 영업, 화술인데 특히 병화에 상관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요 홍보 쪽에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서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일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결합해서 해석합니다. 정제편제. 정제 월급 잘 버는 사람 최강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성분이 한 명밖에 없긴 한데 정제가 잘 돼 있으면요 이성복이 좋다고 합니다. 정제 잘 돼 있나요? 정제가 있나요? 죄송해요. 정제 월급을 잘 버는 사람이고요. 되게 열심히 계획적이에요. MBTI J 느낌이에요. 솔직히 얘가 P고요. J랑 P 느낌이 약간. 월지가 정제인 사람은요 현실적이고 계획적이고 돈을 차근차근 버는 직업이에요. 현재는요 도박쟁이, 투자쟁이, 코인 가스야 이런 거 아니에요. 즐기며 살자.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월간이 편제인 사람들은요 저기처럼 재미난 직업하는 사람인데 월지가 편제인 사람은요 약간 도파민 중독이 있는 일을 해요. 도파민 중독자랄까? 돈도 벌었다 말았다 해요. 개인적으로 여성분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편제 가는 남자 만나지 말고 정제 가는 남자 만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 근데 편제가 좀 많아 보여. 특히 월지가 편제야. 안 돼. 만나지 마세요. 돈 날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인데 이성이에요. 편제가 있는 사람은요. 이성 볼 때 재미있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남자한테 이성 여자가 정제 편제입니다. 정제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차를 사야 돼. 돈을 모아서 사자. 편제는 그런 겁니다. 일단 사고 나서 돈을 막자. 그런 타입이에요. 제가 편제가 있는데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차를 사야 될 때는 제가 업무적으로 차가 필수예요. 저는 지방을 다 돌아다니까 차가 필수인데 근데 저는 돈을 모아서 살까 하다가 일단 지른 다음에 36개월 프라임으로 사버리자 하고서 그걸 갚아나가는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정관평관입니다. 정관평관. 이거 이제 아까 남자한테 여자가 정제편제였죠. 그럼 이번에는 정관평관. 여자한테 남자는 정관평관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 안 드렸구나. 나의 일간이 극하는 거. 극하는 게 정제편제고요. 나를 극하는 게 정관평관이에요. 나를 극하는 거. 일간. 예를 들어 내 일간이 불꽃이에요. 내 일간이 화예요. 그러면 수가 정관평관일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토야. 예를 들어 내가 토면요.
목이 정관편관일 겁니다. 자, 이해는 됐죠? 그게 무슨 말인지? 정관이요. 정관은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약간 이런 거예요. 직장운이고요. 이게 좋을 때 직장운이 좋아진다고 하고요. 결혼운이고요. 이게 좀 왜냐면 가족이 생긴다는 건 사회적으로서 어느 정도 위치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결혼이고요. 이게 사주가 솔직히 좀 옛날이라서 저는 이제 이게 슬슬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여성분들한테 나쁜만 거 아니면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집을 간다는 게 취직 느낌처럼 사주에서 옛날에 다뤘어요. 왜냐면 먼 과거고 옛날에 경제생활을 남자가 그때 벌어오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자한테는 역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오른다 이성이다 라고 봤던 겁니다. 까먹고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정제편제는 돈 느낌이고요. 돈 버는 거 재물 느낌이라면 얘는요 관직 느낌이에요. 관직 느낌. 관직. 정관은 여러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정제, 정관, 정인, 편제, 편관, 편인이거든요. 정은 뭐냐면 바를 점, 편은 편중할 편이에요. 바르게 되어 있는 바른 직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무원이나 이런 거 많이 해요. 공무원. 법도 돼요. 법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월지가 정관이야. 월지가 정관이다. 그러면은 법적인 질서를 지키는 일,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일, 규칙적인 일 뭐 그런 겁니다. 그 위 월지가 그렇고 월간이 만약에 정관이면 공무원 뭐 이런 거 말할 수 있어요. 편관. 겁재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결정은 편관이에요. 저 편관인데요. 근데 저도 편관이세요. 네, 저도 편관이에요. 편관은 약간 그거예요. 정관을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얘는 난세의 영웅 같은 글자. 힘든 일에 굳이 가겠다. 어려운 직업을 고르겠다. 그 어려운 직업을 이겨내겠다.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실은 이런 말 하거든요. 편관이 망하면 살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감당이 어려우면. 근데 허나 이겨내면은 대박이 난다. 뭐 이런 말 합니다. 제가 편관 가지고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 하는 거예요. 제가 사주대로 해석하잖아요. 네, 저는 회사를 못 다녔어요. 뭐 그럼 편관 있으신 분들은 회사 다니기 쉽지 않아요.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프리랜서나 자기만의 개인 사업거나 네. 특히 식신하고 편관 뭐 이런 것보다 상관 편관 있다. 절대 회사 못 다닙니다. 회사 다니면서 안 맞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주도적인 위치로 회사의 영웅이 되는 분들 그렇고요. 정인 편인 마지막이네요. 정인 편인 정인 공부 문서 참을성 공부 문서 참을성 공부하니까 문서적인 일이고요. 공부하니까 참을성 뛰어나려서 정인 있으면 참을성이 뛰어나지는 사람이에요. 되게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올바르게 봐야 돼요. 정인과 정관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취직을 잘하잖아요. 취직을 나중에 좀 힘들어도 나중에 취업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살아요. 회사에서 말을 너무 잘 들을 사람이라 정인 정관 있는 사람들. 정제 있는 사람들은요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라기보단 그냥 열심히 자기 할 일 딱 하는 사람. 그래서 사주에서 정인, 정제, 정관, 정자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래요. 편의는요 지 멋대로 세상을 보는 사람. 자기 기준이 강해요. 자기 기준이. 직업을 고를 때 이게 한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직업을 고를 때 한두 가지가 마음에 들면 골라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의는 전체적인 거라서 예를 들어 교사라고 치면 초등학교 교사. 아이들한테 모든 과목을 가르쳐야 되니까. 편의는요 만약에 가르친다고 치면은 자기 기준으로 한두 가지만 보면 되니까 중고등학교 교사 또는 여기가 학교 교사라 치면은 여기는 학원 강사 이런 식이에요. 교과서 위주로 그냥 정석을 알려줘야 돼. 내가 아는 방식 한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약간 그런 타입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 한번 그냥 이렇게 가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건데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돼요. 내 월지가
네, 월지랑 월간, 월지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첫 번째 보는 거 뭐냐? 월간의 상태를 봅니다. 월간의 상태. 월간의 상태를 보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 저걸 십성이라고 해요. 우리 지금 배운 거 이거 뭐냐면 십성이라고 하거든요. 십성으로 어떻게 표현돼? 십성으로 표현되는 것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월주. 그러면 여러분의 직업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6시간 동안 배운 건데 원래 이거를 이렇게 빨리 끝내면 정말 정신없거든요. 정신없었어요. 영상 보면서 한 번 더 다시 공부해보고 그러세요. 월간의 상태, 십성으로 어떻게 표현돼? 그걸 보면 여러분의 직업이 풀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주 보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정인 정관이 쓰시는 분들 웬만하면 좋고 아니면은 정인 정관 중에 하나가 정제로 바뀌어도 웬만하면 월주 그런 분들은 문제 안 됩니다. 솔직히 문제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편관, 상관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사주에서 흉신이라고 하거든요. 흉신, 안 좋은 글자라고. 근데 그건 옛날 말이고요. 그 글자 상태가 좋으면요, 요즘에 독특한 직업으로 성공합니다. 성공하겠죠. 제가 상관편관인데 저도 독특한 직업 글자인데 전 성공할 거라 생각해요. 자, 이제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거를 보여줄 텐데 왜 보여주냐면 제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제 거를 여러분들이 어렵겠지만 해석해 볼게요. 누가 왜 이상하게 보고 있어? 야, 예쁘게 보고 있어. 누가 보신 거야? 자, 뭔지 알겠지만 제 사주입니다. 89년생의 저의 사주. 89년생 잘 안 생겼는데 언제 이렇게 되었지? 자, 여러분 볼게요. 평화 상태 어떻죠? 평화 오화나 미토가 없으면 좋은 불꽃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거 알겠죠? 네, 병화입니다. 병화예요. 자, 근데 이제 병화 좋아요. 병화 좋아요. 솔직히 병화 좋고 병화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래랑 잘 지내는지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자수예요. 자수는 뭐다? 얼음. 얼음이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꽝꽝 얼어서 녹여야 돼요. 녹고 있어요? 안 녹고 있어요? 녹고 있어요. 맞아요. 제 사주는 얘마저 잘 녹아요. 그럼 얘 상태 좋네요. 얘도 상태 좋고 잘 맞네요? 잘 맞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수는 물이 작아요. 물이 작아요. 얘를 물을 올려줘야 돼요. 물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 물 퍼서 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금이죠. 금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 제대로 있죠. 예. 그러면 저는 여기 금이 또 수호해주니까 얘마저 파워업을 엄청 해주고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고 파워업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직업적으로 성공하시겠네요. 성공은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실은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자수는 얼음이라 했잖아요. 녹이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이 사주는 나중에 진짜 거대해질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릴 사주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주를 한번 연습해보고 다른 분들의 사주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저 경신이에요. 바위예요. 바위가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죠? 불, 거대한 물. 뜨거운 불꽃과 거대한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수의 힘으로 사는 사주예요. 얘는 빛이니까 불이 아니까 상관없고 물의 힘으로 바뀌어요. 그럼 저는 거대한 물이 필요해요. 근데 저 바위가 3개예요. 진짜 초대형 바위예요. 얘를 깎아내기 위해서 얘가 파워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주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 가장 못나게 태어나서 가장 크게 성장해야 되는 사주예요. 그렇게 저의 사주예요. 이런 식으로 저의 사주를 해석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우리 배웠던 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기가 국가적인 배경이에요. 태양과
태양과 여기 좋은 흙이 떠있고 물까지 있어요. 이 상태만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태양과 흙과 물과 빛과 이게 모두가 있어요. 어때요? 좋죠? 제가 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얘한테 푸시를 많이 해주는 직업이에요. 저 이거 여러분들한테 주는 돈, 이 센터에서 주는 게 국가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여러분 물을 드는 거. 예, 저는 국가에서 밀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예요? 흙이랑 태양이죠. 뭘 키우기 좋은 땅이죠. 그래서 제가 교육법 하나 봐요. 여러분들 키워주라고.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목은 없어요. 정작 키우진 않아요. 여러분 듣고 안 배운다면 끝이야. 더 이상 안 돼. 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잠깐 알려주고 끝이에요. 뭐 할 수가 없어. 그나마 올해가 을사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올해 조금 성장시킨 것 뿐이지 저 평소에 여러분 성장시킬 일이 없어요. 아 제가 그래서 일회성 교육만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번만 더 볼게요. 자수는 지식이에요. 핵심 지식이에요. 핵심 지식이에요. 저는 핵심 지식을 어려운 지식을 녹이는 사람이에요. 특히 끝없이 지식을 폭발시켜요. 그래서 저는 끝없는 지식을 계속해서 폭발시키면서 핵심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지식을 토대로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게 저의 사주입니다. 저는 핵심 지식을 유명해지고 싶다가 저의 사주예요. 그리고 얘가 뭐냐면 상관이에요. 얘가 상관이에요. 얘가 얘를 생해주고 얘가 식신 아니고 상관이거든요. 저는 직식을 풀 때 개성 있게 풀고 싶다. 근데 이게 망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 사주가 너무 좋은 사주라서 되게 잘 풀어낸 사람이에요. 어렵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 그리고 요거 끝이에요. 이제 태양이 금을 극하죠. 화극금하죠. 화극금하죠.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바위를 태양이 센다고 바위가 녹을까요? 안 변하죠. 그럼 뭐냐? 저는 사회적으로 관종형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 저를 바꾸지 못해요. 저는 제 색깔을 살 것 어차피. 근데 얘가 있어. 저는 그게 세상 너무 불편하고. 저는 솔직히 MBTI 그 I형이거든요. 그래서 저 수업할 때 여러분 최대한 보면서 하는데도 못 마주칠 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좀 무섭거든요. 저 되게 싫은 겁이 많거든요. I형이라서. 근데 이렇게 관종형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지막 하고 싶은 건 뭐냐? 얘랑 어떤 사이인지도 한번 봐보세요. 그럼 내가 직업과 어떻게 지낼지가 느껴져요. 합을 하고 있으면 아까 배웠던 합을 하고 있으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요. 합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얘가 생해준다. 그럼 나는 직업을 키워주겠다. 월간이 일간을 생해준다. 그러면 나는 직업 되면 내가 생해진다. 내가 힘을 얻는다. 둘이 극하고 있으면 누군가 싸우는 거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싸운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직업적으로 눈에 띄는 게 너무 싫어서 그렇게 싸워지는 느낌이지 그냥 뭐 이게 부담스러운 거지 그냥 살면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태양이 바위를 비춘다. 저는 눈에 안 띄고 싶은데 눈에 띄어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업 마무리하고 저기 그 뭐지 매니저님이 QR코드 올려놨대요. 그 QR코드를 해서 저에 대한 욕이나 칭찬이나 뭐나 상관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것만 배워가지고서는 사주 진짜 기초만 배우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더 수업하고 싶은데 근데 매니저님이 만족도를 못 평가하겠죠. 그래서 아니 이게 되게 여러분한테 지금 이상한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사주를 좀 더 배우고 싶으면 뭐 배워 이거 조금 더 배우고 싶다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근데 제가 너무 별로였다고 쓰셔도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더 알려드리고 싶어도 한계라서 이게.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물어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사주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네 뭐든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남아서 서로 대화하고